자, 시작하겠습니다. 변리사 물리 기출문제 17년도 54회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부터 풀겠습니다. 1번 문제. 그린 가는 수평 방향으로 놓인 균일한 줄이 진동자와 도르래 사이에서 진동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줄의 한쪽 끝에는 도르를 통해 질량 M인추가 매달려 있고 줄은 N1개의 배를 가지는 정상파를 만든다. 그림 나와 같이 가해 장치를 이용하여 추가 물에 완전히 잠기도록 하면 줄은 N2개의 배를 가지는 정상파를 만든다. 줄에 연결되어 있는 추의 부피는, 자, 문제가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제일 첫 번째, 자, 그린 가는 N1개의 배를 가지는 정상파를 만든다고 그랬으니까 N1이라고 적고요. 그 다음에 N1이 하나, 둘, 세 개인데 이거는 사용하지 않고 그냥 N1개라고 부르고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림 나는 N2개의 배를 가지는 정상파를 만든다. 그래서 그림 나에다가 N2개라고 적었습니다. 자, 이렇게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가해 장치를 이용하여, 그래서 이렇게 정상파 실험 장치가 있는데 이 장치를 이용해서 그림 나도 똑같이 사용했다. 그래서 그림 나와 같이 가해 장치를 이용해서 일단 밑줄, 그래서 그림 나는 가해 장치를 그대로 썼대요. 그러면 이거를 분석하면 이렇죠. 진동자를 그대로 사용했다. 그러면은 똑같이 진동할 테니까 진동수가 F였다면 똑같이 진동수 F로 줄을 흔들 것이고, 똑같은 장치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줄의 길이도 같겠죠. 똑같은 줄을 사용했으니까 줄의 길이도 같고, 마지막으로 똑같은 줄이니까 줄의 선밀도도 같을 것이다. 그래서 줄의 선밀도 뮤도 같을 것이다. 그래서 요 세 개가 같다는 것을 여기다 표시해 놓으시고 문제를 풀기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를 풀 준비가 됐고요. 자, 기본적인 지식 먼저 확인해 봅시다. 자, 정상파 실험 장치는 보통 여기서 진동자를 설치하기도 하고 그냥 벽을 놓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줄을 연결하고 도르래를 놓고 줄을 연결해서 물체를 매달았을 때 정상파 실험을 시작하면 이 물체가 살짝은 흔들리는데 거의 정지 상태를 유지합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이거는 언급을 안 하니까 지식으로 외워놓고 계셔야 돼요. 정상파 실험 장치에서 매달린 추는 거의 정지 상태이다. 이거는 암기. 자, 이해하셨죠? 두 번째는 줄을 매다는 목적은 이 물체를 매다는 목적은 물체가 줄을 잡아당김으로써 줄에 장력을 공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추의 목적은 줄에 장력이 생기게끔 만드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이 추의 역할은 장력을 공급한다. 이렇게 지식을 알고 이 문제를 풀기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림을 보시면서 이제 한번 풀어볼까요? 자, 얘는 정상파 실험 장치입니다. 그래서 정상파 실험 장치에 놓고 추를 매달았으니까 장력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물체는 아래쪽으로 중력 mg, 위쪽으로 물체를 잡아당기는 장력. 그래서 장력의 크기를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고요. 얘는 정지 상태라고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둘은 같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므로 장력은 mg이다. 해서 장력을 구했고요. 두 번째, 4번 장치에서는 똑같은 장치를 사용했는데 액체 속에 담갔죠. 그러면 옆에다가 정지라고 하는 것은 똑같이 적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mg, 그 다음에 물체를 잡아당기는 장력은 위쪽, 마지막으로 물체가 액체 속에 들어있으면 무조건 부력을 받는다. 그래서 부력을 위쪽으로
로 VG라고 적어주시면 되고 얘네들이 같아야지만 정지를 설명할 수가 있다.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 상황에서 장력 T는 T 더하기 로 VG는 MG랑 같다라고 깔끔하게 적어주시고, 그렇죠? 두 개 더한 게 MG랑 같다. 그러므로 장력은 MG 마이너스 로 VG가 된다. 해서 이렇게 얘를 넘겨서 장력을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장력은 MG는 가. 장력은 MG 마이너스 로 VG는 나. 그리고 얘네들이 정상파 실험 장치이다. 이걸 생각하시면서 식을 세워서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옮겨 적은 거를 이용해서 꼼꼼하게 분석해 봅시다. 가는 정상파 개수는 N1개, 장력은 MG. 나는 N2개고 장력은 MG-로 VG이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얘는 정상파니까 정상파 공식. 정상파 파장은 2L 나누기 N이다. 이 공식을 쓸 거고요. 두 번째는 줄에서 파동이 생기는 실험이죠. 그래서 줄파동 속도는 파장 곱하기 진동수는 장력 나누기 선밀도이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줄파동 속도 공식을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이쪽으로 적읍시다. 됐죠? 그러면 앞에서 구한 물리량들을 여기다 넣고 여기다 넣으면서 정리해서 연립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처음부터 식을 세워볼까요? 자, 속도 1은 첫 번째 가에서 속도 1은 파장이니까 파장을 요걸 넣으면 2L 나누기 N1이고 는 루트 그 다음에 장력이죠. 장력은 MG. 그래서 여기다가 MG 나누기 선밀도 이렇게 해주시면 이제 구한 값을 연립해서 꼼꼼하게 집어넣습니다. 자, 속도 두 번째 속도는 2L 나누기 N2가 되고 얘는 루트 MG 마이너스 로 VG가 되고 그 다음에 선밀도 뮤로 적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두 식을 연립해서 부피를 구해주시면 됩니다. 부피. 됐죠? 그러면 위아래를 나눠주시면 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위아래를 나눠주면 이거 나누기 이거는 없어지죠? 이렇게 나눠줄 테니까 이렇게 그러면 정리하면 N1분의 N2가 되겠죠? 그래서 얘는 내려오고 얘는 올라갈 테니까 N1분의 N2는 뮤는 약분되겠죠? 그러면 루트 MG 마이너스 로 VG가 된다. 해서 실수하지 않게 이렇게 꼼꼼하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양쪽을 제곱하고요. N2의 제곱, N1의 제곱은 MG 마이너스 로 VG가 될 것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얘를 넘기고 얘를 넘깁시다. 그러면 MG 마이너스 로 VG는 N2 제곱분의 N1 제곱 MG가 되겠죠. 그러면 얘가 넘어가고 넘어가면 되겠죠.
그러므로 로 VC는 얘가 넘어간 거니까 1 마이너스 N1의 제곱, N2의 제곱, mg가 될 것이고 g는 약분. 됐죠? 그러므로 부피 V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부피 V는 m 나누기 로 1 마이너스 N1의 제곱, N2의 제곱이 된다. 이렇게 깔끔하게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렇게 연립해서 풀어주는 과정은 산수니까 산수 풀이는 좀 조심하시고요. 그러면 구한 답을 보기랑 비교하면 앞으로 가서 똑같은 답을 찾으세요. 그러면은 부피는 m 나누기로 1 마이너스 n1의 제곱 n2의 제곱이다. 그러면 얘랑 똑같이 생겼죠?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 가정이 약간 어려웠고 요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쪽. 이렇게 액체 속에 물체가 잠겼을 때 장력 구하기. 얘는 언제든지 시험에 나올 수도 있으니까 얘는 별표.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 되고 기본적으로 줄파동 공식도 시험에 자주 나오고 정상파 공식도 어마어마하게 자주 나오니까 얘는 필수적으로 암기해서 풀이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1번 문제는 여기까지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2번 문제. 그림과 같이 단열 용기에 가득 채워진 10도씨의 물 1kg을 히터를 이용하여 10분간 가열한 결과 용기의 부피 변화 없이 물이 60도씨의 평형 상태에 도달하였다. 히터 양단에 걸리는 전압이 100V일 때 히터의 저항값은 얼마인가? 물의 등적 비혈은 4000으로 가정한다. 자, 문제가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제일 첫 번째 밑줄. 히터의 저항값은 얼마인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저항값을 구하는 문제이니까 여기다 밑줄. 두 번째는 물이 10도씨에서 60도씨가 되었대요. 그러면 물의 온도 변화는 이렇게 놓고 물의 온도 변화는 50도씨이다. 이걸 체크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물리의 기본 단위는 초죠. 그러니까 10분을 초로 바꿔서 10분이니까 10분은 10 곱하기 60초. 그러므로 600초로 이렇게 바꿔놓고 문제를 풀기 시작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물이 1kg을 사용했는데 물의 등적 비율은 kg 단위로 주어졌으니까 단위가 맞았으니까 단위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단위 체크하시는 습관을 좀 들이셔야 되는 게 변리사 문제는 단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의 문제도 있었어요. 그래서 단위를 확인하시면서 문제를 푸셔야 되겠습니다. 단위가 일치하니까 단위를 무시하시면서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이제 상황을 봅시다. 요 건전지가 전지가 히터랑 연결돼서 에너지를 공급한대요. 그러면은 100V의 전지니까 100V가 전달됐겠죠. 그래서 여기에 100V가 전달되어 있을 것이고 저항은 R로 표시하고 여기에서 저항이 연결됐으니까 전류가 흐를 텐데 전류값은 몰라요. 왜냐하면은 전압 나누기 저항이 전류인데 저항을 모르니까 전류는 모른다. 이렇게 넣으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 상황에서 저항에서 열이 발생해서 물로 전달돼서 물의 온도가 올라갔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물이 받은 열을 계산합시다. 그러면 물의 부피는 정해져 있죠. 물의 부피는 정해져 있으니까 등적이고
등적 비열이 문제에서 얼마로 주어졌는가 하면은 4,000으로 주어져 있으니까 여기다가 C는 4,000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죠. 자, 물의 받은 열 공식은 Q는 Cm 델타 T가 받은 열 공식이니까 C는 4,000 그 다음에 질량은 1kg 아까 온도 변화는 50도 이렇게 돼 있으니까 온도 변화는 50도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10자리 먼저 10의 4승 해서 계산할 때는 항상 10자리 먼저 10의 4승 이게 사소한 것 같지만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면 4 곱하기 5는 20 여기다가 곱하기 20 단위는 줄 이만큼 열을 받았대요. 그래서 열을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물이 받은 열은 저항이 공급한 열이에요. 그렇죠? 히터의 저항이 공급한 열, 물이 받은 열은 그걸 생각하시면서 히터가 공급한 열을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죠? 저항이 한 일, 이 한 일이 저항에서 발생한 열이 돼버렸으니까 이렇게 생각해 놓으시고 저항이 한 일을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저항이 한 일은 W는 PT 그래서 전력을 이용해서 보통 P는 T분의 W로 전력 공식이 있는데 이 전력 공식은 거의 안 쓰고 이 공식을 더 많이 쓰죠. 그래서 필수 공식이니까 강조 기출문제가 3문제도 넘게 출제됐어요. 그래서 2번 적지 말고 전력을 이용해서 바로 적을 수 있게 연습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전력은 IV I제곱 R R분의 V제곱 어느 거를 써도 됩니다. 왜냐하면 다 등가식이기 때문에. 그런데 아까 분석할 때 보니까 저항이 얻은 전압은 아는데 전류는 모르죠. 그래서 어차피 세식은 등가식인데 여기서 전류를 모르니까 얘 빼고 얘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항이 한 일이 열로 바뀌니까 저항이 한 일은 PT인데 R분의 V제곱 T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아까 우리가 구한 숫자 전압은 100V니까 100V의 제곱 R 그 다음에 시간은 600초 해서 여기다가 600초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게 뭐랑 같은가 하면은 저항이 한 일이 열로 바뀌어서 이 열이 물에 흡수된 거죠. 그럼 아까 구한 물이 얻은 열을 계산한 거를 이용해서 둘이 같죠? 그러면 요거를 그대로 옮겨 적어주시면 얘를 그대로 옮겨와서 적으시면 10의 4승 곱하기 20하고 같다. 얘는 저항이 발생시킨 열, 얘는 물이 얻은 열. 식이 이렇게 된 것이죠. 그러면 나머지는 산수. 100의 제곱은 동그라미 4개니까 동그라미 4개 없어지고 20하고 600이 약분하면 약간 빨랐죠? 헷갈릴 수 있으니까 동그라미 날려주시고 2로 6 나눠주면 30이 되죠. 그러므로 R분의 30은 1이다. 그러므로 저항 R은 35입니다.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산수 조심하시고요. 꼼꼼하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언제든지 유사 문제가 시험에 출제될 수 있습니다. 유명한 문제이기 때문에 별표.
그리고 확실하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주시고 답은 3번. 이렇게 풀고 지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번 문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3번 문제. 그림과 같이 시간 t에 따라 증가하는 자기장 B는 2t를 반지름 R은 1m인 원형 도체의 단면에 수직하게 가할 경우 원형 도체에 유도 전류 I가 흐른다. 원형 도체의 총 저항값이 8ohm일 경우 유도 전류의 세기는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죠. 그러면 여기다 밑줄 원형 도체의 총 저항값은 8ohm 이렇게 밑줄 그어놓으시고요. 우리가 구할 것은 유도 전류의 세기는 해서 유도 전류의 세기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일 먼저 어차피 면적을 구해야 돼서 면적을 먼저 구합시다. 반지름은 R이죠. 그래서 반지름은 R이고 그 다음에 R은 1m래요. 그럼 뭐 면적이야 뻔하죠. 원의 면적이니까 면적 S는 파이 R의 제곱이다. 그러면 면적 S는 파이에다가 반지름에다 1m를 넣어주시면 1의 제곱은 1이죠. 그래서 파이 미터 제곱 해서 깔끔하게 면적을 구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필요 없는 거 지우고 이제 유도 기전력을 구하면서 유도 전류 문제니까 일단은 유도 기전력을 먼저 구해야겠죠. 그러면 자기장을 봤더니 자기장은 ET로 주어졌어요. 그러면 이게 이제 핵심인데 자기장이 이렇게 시간에 따라 변하는 자기장이다. 그러면은 요 시간이 1초일 때 자기장 값이 다르고 2초일 때 다르고 3초일 때 달라서 매 순간 자기장이 다르기 때문에 매 순간 유도 기전력이 다르게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자기장이 시간으로 주어진 경우는 우리가 구하는 유도 기전력은 순간 유도 기전력을 구해야 된다. 기전력을 구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적고 요게 이제 이런 게 바로 판단하면서 풀이하는 거죠. 이제 이게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면 자기장이 이렇게 시간을 포함한 자기장으로 문제에서 주어진 경우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자기장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매 순간 자기장이 달라서 매 순간 유도기전력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순간 유도기전력을 구하는 공식을 사용해서 유도기전력을 구한다. 이게 공식입니다. 그러면 정리하면 이렇죠. 평균 유도기전력 공식은 N 곱하기 델타 BS 나누기 델타 T인데 얘는 이거를 그냥 계산해 주시면 돼요. 순간 유도기전력은 뭐가 다른가 하면 N 곱하기 DT분의 DBS에서 D를 쓰기 때문에 요 짧은 순간 동안에 BS의 짧은 변화량 순간 유도기전력 표시죠. 그러면은 D를 쓰기 때문에 미분을 해야 된다는 차이가 생기겠죠. 그래서 이 문제는 요거를 이용해서 푸는 문제이다. 자, 그러면은 빠르게 풀어봅시다. 그러므로 유도기전력은 얼마입니까? 그러면 고리 개수는 1개. 자, 문제에서 고리가 하나밖에 안 주어졌죠. 고리 개수는 1개. 그 다음에 면적은 변하지 않으니까 바깥쪽으로. 그러면 DT분의 DB S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계산하면 이렇게 될 것이고 문제에서 주어진 대로 DT분의 D B는 ET 그 다음에 S는 아까 구했죠. 파이 미터 제곱 S는 파이 미터 제곱을 이렇게 넣어주시면 얘가 유도기전력 답이죠. 그러므로 ET를 T로 미분했으니까 답은 2. 그래서 이 파이가 유도기전력 값이다. 그래서 유도기전력을 이렇게 쉽게 구해주시면 되고요. 얘가 풀이 1번. 유도전류는
유도 기전력 나누기 저항이니까 유도 기전력은 2파이, 저항은 8옴 이렇게 주어졌죠. 그러므로 저항은 8옴. 그러므로 유도 전류는 4분의 1 파이이다. 이게 답이고요. 그 다음에 유도 기전력은 단위가 전압이니까 2파이 볼트, 그 다음에 전류는 암페어.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답입니다. 그러면 4분의 1 파이니까 답은 1번.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난이도가 낮은 문제고 자기장이 ET로 주어졌으니까 순간 유도 기전력을 사용하시면 되고 순간 유도 기전력은 미분해서 계산하는 것이다. 이런 논리만 아시면 쉽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3번 문제는 여기까지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문제를 풀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마찰이 있는 경사면에 놓인 물체 A가 도르를 통해 실로 연결된 물체 B에 의해 등속 운동을 하고 있다. A와 B의 질량은 각각 4mm이고 경사면이 수평면과 이루는 각은 30도이다. 등속 운동하는 동안 경사면과 물체 A 사이의 운동 마찰 계수는 하고 문제가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여기다 밑줄 운동 마찰 계수를 구하래요. 여기다 밑줄 그 다음에 등속 운동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A와 B의 질량은 4mm입니다. 이거를 강조하고 지나가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학생들이 이걸 많이 틀리기 때문에 여기다가 A에다가 4m이라고 표시하시는 게 좋고요. B는 질량 m이라고 이렇게 표시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B는 아래쪽으로 mg라는 중력을 받겠죠. 이렇게. 그래서 중력을 받아서 얘가 내려가려고 하는 중이고 그 다음에 A는 중력을 받지만 경사면 영향으로 경사면 방향의 중력으로 운동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표시해 주신 다음에 공식을 좀 적으면 경사면 중력이라고 불렀어요. 경사면 중력 공식은 F는 mg sin 세타 이렇게 해서 가볍게 공식을 적고 요걸 보시면서 경사면 중력을 표시하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A는 중력을 받지만 경사면 영향으로 경사면 방향의 중력을 받게 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그렇다면 힘이 얼마가 될 것입니까? 그러면 F는 질량은 4m이니까 4mg. 그래서 요거 조심하시고요. 30도죠? 그러면 2분의 1. 그러므로 2mg다. 그래서 A는 2mg의 경사면 방향의 중력을 받고 운동하게 된다.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AB는 줄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한꺼번에 운동하게 돼요. 그 다음에 마찰력이 존재한대요. 그러면은 얘가 앞으로 이렇게 운동하게 되는 거니까 마찰력은 뒤쪽 방향이죠. 운동의 반대 방향. 그래서 여기다가 마찰력을 표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마찰력은 경사면에 있는 마찰력이니까 마찬가지로 경사면 마찰력 이렇게 적고 F는 μn F는 μ mg 코사인 세타이다 해서 얘도 많이 쓰이는 공식이니까 이거를 외우고 있는 게 좋겠죠. 해서 공식 그러면 A가 4m이니까 여기다 4m을 넣고 30도를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4m을 넣고 30도 A가 받는 마찰력이니까 A의 질량 4m을 넣었어요. 그러면 경사면 마찰력은 얼마가 됩니까? 그러면 경사면 마찰력은
뮤 4mg 코사인 30도니까 2분의 루트 3. 그럼 뭐 전체적으로 뮤 곱하기 2 루트 3 mg가 될 것이다. 그래서 4mg니까 약분해 주시면 2 루트 3 mg. 이렇게 해서 마찰력을 구해 봤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각각 작용하는 힘을 계산하는 게 1번. 이렇게 해서 첫 단계 문제를 풀었고요. 두 번째는 요거를 정리합시다. 등속운동. 등속운동이래요. 그러면 두 번째는 여기로 와서 2번 등속운동이라고 했으니까 등속운동이라고 적고, 등속운동은 가속도가 0인 운동이죠. 그래서 등속운동이니까 가속도가 0이다. 이렇게. 그 다음에 F는 MA에서 가속도가 0이니까 F가 0이죠. 근데 F는 MA에서 F를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은 전체 힘. 또는 알짜 힘. 그래서 전체 힘이나 알짜 힘이 0인 상황이 된다. 이렇게 가볍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등속 운동이면 이 과정을 거쳐서 등속 운동이면 전체 힘이 0으로 보고 문제를 풀어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했었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이렇게 놓고 별표 필수 암기. 자, 이 논리로 이제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로 와서 그림을 에다가 이제 힘을 표시하시면 하면서 문제를 풀면 되겠죠. 자, 물체는 이쪽으로 경사면 중력, 이쪽으로 중력을 받으면서 이렇게 움직이는데 이제 다 같이 한꺼번에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움직이게 된다. 그리고 등속으로 움직이게 되고 전체적으로 해석해야 된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A, B가 줄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따로따로 해석하기보다는 전체적으로 해석하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해석한 대로 얘는 아래쪽으로 mg라는 중력을 받고 얘는 경사면 중력인 EMG를 받고 아까 계산했었죠. 그 다음에 이쪽으로 마찰력 F를 받는데 이 마찰력은 뮤 2루트 mg가 되는 거를 아까 계산했었죠. 그 다음에 조금 필요 없지만 장력도 표시해 봅시다. 보세요. 얘는 앞으로 장력을 받죠. 그래서 물체를 잡아당기는 것이 장력이다. 이렇게 앞으로 장력을 받아요. 그 다음에 얘는 물체를 잡아당기는 게 장력이다. 그래서 이쪽으로 장력을 표시해 주시면 되고, 자, 운동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얘는 앞으로 가요. 근데 장력이 같은 방향이죠. 그래서 A가 앞으로 갈 때 등속이니까 V로 표시했고 A가 앞으로 갈 때 장력은 이쪽 방향이니까 운동을 도와주는 힘이니까 플러스 힘. 그 다음에 B는 내려가려고 하죠. B는 이렇게 내려가려고 하는데 운동을 방해하는 장력이니까 마이너스 장력. 그 다음에 같은 줄은 장력의 크기가 같은데 얘는 마이너스 장력이고 얘는 플러스 장력이니까 상쇄돼서 없어진다. 이렇게 해서 장력은 상쇄돼서 없어지죠. 이렇게. 그 다음에 장력은 물체 A, B가 있는데 A, B 사이의 힘이죠.
AB 사이의 힘이라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장력은 내력이에요. 그래서 내력은 항상 지금 내가 이렇게 설명한 것처럼 서로 상쇄되는 방향으로 생겨요. 그래서 A하고 B가 전체 물체인데, AB가 전체 물체인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AB 사이의 장력은 내력이라서 이제 이렇게 꼼꼼하게 따지지 않아도 상쇄돼서 없어진다. 이게 일반적인 지식이라서 사실은 장력은 내력이니까 물체의 운동을 분석할 때 표시하지 않아도 좋다.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분석하는 거니까 내력은 무시한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분석할 때는 내력인 장력은 무시한다. 그래서 다음에 푸실 때는 장력을 그리지 말고 이 원리에 의해서 바로 장력을 무시하는 식으로 풀어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어차피 꼼꼼하게 풀면서 뭔가 배우려는 풀이니까 조금 약간 길더라도 꼼꼼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러면 전체 힘이 0이니까 전체 힘이 0이 되려면 운동을 도와주는 힘, 운동을 방해하는 힘의 크기가 같다. 그래서 얘네 두 힘과 요 힘의 크기가 같다. 그러면 요거를 식으로 간략하게 옆에다 적으면 뮤 2 루트 3 mg하고 플러스 힘 해주면 전체적으로 3mg죠. 3mg가 같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mg 약분, 그 다음에 루트 3, 3이 약분되면 루트 3이 되죠. 그러므로 마찰계수는 2분의 루트 3이 된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5번. 이렇게 풀고 지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풀면서 이것저것 설명했는데 처음부터 강조를 하면 일단은 이렇게 경사면 마찰력 문제가 나오면 무조건 경사면 마찰력을 제일 먼저 표시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거를 먼저 구해 놓아야 되고 어차피 계산할 거 무조건 문제 풀기 전에 경사면 마찰력을 계산해 놓을 것. 두 번째는 경사면 중력도 미리 계산해 놓을 것. 이것이 1번입니다. 그 다음에 이 문제 풀 때 아까 간략하게 설명했지만은 등속 운동은 전체 힘이 0이다. 이거를 암기한 것을 떠올리시고요. 세 번째는 이제 물체의 운동에다가 힘을 표시하는데 운동을 도와주는 외력 표시하시고 운동을 방해하는 마찰력을 표시하시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두 물체가 같이 움직이니까 AB 사이에 중간에 있는 내력인 장력은 무시한다. 그리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요 식을 적어서 마찰계수를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 단계로 푸는 문제고 이 문제는 기본 문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나오는 지식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필수 지식들만 섞여 있으니까 기본 문제라고 생각하시고 꼼꼼하게 여러 번 풀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답은 5번. 이렇게 하고 넘어가면 되겠죠. 자, 그러면 5번 문제를 풀겠습니다. 자, 5번 문제. 읽어볼게요. 그림 가는 질량이 m인 인공위성 A가 질량이 MA인 행성을 중심으로 반지름 아래에 등속 원운동을 하는 것을 나타낸 것이고 그림 나는 질량이 M인 인공위성 B가 질량이 MB인 행성을 중심으로 반지름 이하의 등속 원운동을 하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그러면 여기서 포인트가
등속 원운동이래요. 자, 그 다음에 인공위성 문제래요. 그래서 인공위성 문제가 이제 자주 시험에서 출제되고, 그 다음에 질량이 m이라고 그랬으니까 여기다가 질량이 m, b도 질량이 m이라고 그랬으니까 질량이 m 이렇게 표시해 놓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한번 꼼꼼하게 분석하고 풀기 위해서 마지막 줄, 인공위성 A, B의 등속 원운동에 대한 각속도의 크기가 같을 때, 여기다 밑줄, 각속도의 크기가 같다고 그랬어요. MB 나누기 MA는 이렇게 물어봤죠. 자, 그러면 이제 분석하시면서 풀면 되겠습니다. 자, 인공위성 문제에서 질량이 있는데 질량끼리는 서로 잡아당겨요. 그것을 만유인력이라고 부르고, 그렇죠? 질량끼리 서로 잡아당기는 힘을 만유인력이라고 부르고, 만유인력 공식은 이렇게 되니까 이 공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시면 되겠죠. 그러면 원운동하는 물체가 바로 얘죠. 얘는 가만히 있고 얘가 원운동하는 물체니까 얘를 기준으로 이 물체는 안쪽으로 잡아당겨지겠죠. 그래서 질량과 질량은 서로 잡아당겨진다. 그래서 이 물체는 이 질량 쪽으로 잡아당겨진다. 이렇게 적고, 질량과 질량이 잡아당겨지는 힘을 만유인력이라고 그랬으니까 여기다가 만유인력이라고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질량이 질량한테 당겨지고 있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얘는 질량 입장에서 힘의 종류를 적은 것이고, 얘가 원운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원운동 입장에서는 얘가 중심으로 잡아당겨지는 힘이니까 얘는 구심력이라고 불러야 돼요. 그래서 같은 힘 F인데, 이제 같은 힘인데 우리가 이 힘을 기준을 뭘로 놓고 바라보냐에 따라서 힘의 종류가 두 종류로 갈리는데, 질량끼리 잡아당겨지는 힘이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만유인력이라고 부르고, 얘가 이렇게 원운동을 하고 있죠. 원운동 입장에서 보면은 원의 중심 방향의 힘이니까 구심력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이해하셨죠? 그래서 요 운동을 분석한 것을 보면서 이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세요. 등속 원운동이니까 구심력을 받아서, 여기 기본 공식이죠. 여기다가 물체는 구심력을 받아서 원운동한다. 이게 원운동 기본 공식이죠. 그러면 문제에서 구심력이 뭐였지? 그러면은 이 구심력은 만유인력이랑 같아요. 같은 힘을 다른 관점에서 적은 거죠. 그래서 구심력은 만유인력이라고 할 수가 있고, 만유인력 공식을 적용시키면 G 곱하기 R 제곱분의 M이라고 적을 수가 있다. 이렇게 해서 이걸 봤더니 질량이 큰 M, 작은 M이니까 큰 M, 작은 M을 놓고 반지름을 R을 그대로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고, 원운동 한 단의 식은 N 곱하기 R분의 V제곱이 원운동 한다는 공식이죠. 또는 얘랑 등가식이 N 곱하기 R 곱하기 오메가 제곱도 원운동 한다는 뜻의 물리공식이죠. 그래서 원운동이니까 구심력을 받아서 원운동 한다고 기본식을 적고, 그 다음에 구심력 역할을 만유인력이 하고 있으니까 만유인력을 적고, 그다음에 원운동 한다고 식을 적어주시면 되는데, 얘네들은 등가식이에요. 어느 거를 써도 상관없는데,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은 각속도의 크기가 같을 때 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각속도의 크기가 같으니까 얘가 같다는 거를 이용하면 문제를 좀 더 쉽게 풀 수가 있으니까 얘를 쓰지 말고 얘를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러면은 정리하면
G 곱하기 R 제곱분의 mm은 n 곱하기 r 곱하기 오메가 제곱이다. 이렇게 적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질량은 약분되고, 그 다음에 아이고 약분을 한쪽을 잘못했죠. 질량은 약분되고, 그 다음에 넘겨주시면 gm은 r3승 오메가 제곱이 되겠죠. 그러면 같은 것은 g는 만유인력 상수니까 동일하고, 각속도가 동일하다고 그랬으니까 얘는 동일하고, 그렇다면 질량은 반지름 3승에 비례한다. 그래서 이제 만유인력 문제에서 정말 자주 물어보는 결과예요. 이렇게 풀어서 유도를 했는데 사실은 너무 자주 나오는 결과라서 보통 이거를 외우고 있는 학생들도 있는데 외우는 것까지는 할 필요 없고 여기까지 유도하는 거를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시험에 정말 자주 나오는 결과입니다. 별표. 그러면 반지름이 몇 대 몇인가 하면 반지름이 1대 2가 되겠죠? 그래서 반지름은 1대 2니까 여기다가 1대 2라고 그러면 질량비는 1대 8이 된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MB 나누기 MA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얘가 질량비가 1대 8이니까 8대 1. 이따가 8대 1로 적어주면 8이 답이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이 문제는 그냥 인공위성 문제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 패턴이고 쭉 이렇게 풀으셔서 이렇게 자주 나오는 결론을 이용해서 답을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평범한 문제였고요. 반드시 맞히셔야 됐을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답은 5번입니다. 자, 그러면은 5번 문제는 여기까지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쉬었다 할게요.